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에너지 원인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물 반도체 기술. 화합물을 이용한 반도체 기술은 자, 태양빛을 받은 반도체층에서 전자와 전공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내 전류의 흐름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요게 자 보면 자 여기 태양전지가 있으면 이렇게 네모나고 여기 밑에 기판이 있어요. 기판인가? 기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극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자 태양빛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받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받아. 요게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인데 요게 여기 안에서 태양빛을 받으면 요 안에서 전자 있고 플러스 전공. 전공이 아니라 전공인데 전공. 여기 잘못 나왔네. 전공. 알겠죠? 전공. 그러니까 전자 마이너스 극을 가지는 것과 전공 즉 플러스 극을 가지는 어떤 입자들이 여기서 막 생겨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극은 이쪽으로 빠지고 플러스 전극은 이쪽으로 빠지면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요 이동이 즉 그게 전류잖아요. 전류. 그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빛을 받는 이 층이 자 이렇게는 크게 그렸지만 이게 나노미터 사이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 화합물 반도체의 태양전지를 요거를 고배율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렇게 나노 크기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이쪽을 연구하신 분들이나 뭐 잘 알지.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작은 어떤 극으로 돼 있다, 뭐 작은 물질로 돼 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화합물이고 그리고 그 이 층을 여기 빛을 받는 층이 유기물인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유기 태양전지라고 해요. 알겠죠? 뭐 제가 이쪽에 박사 동안에 전공을 했고 연구를 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하기 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워서 그냥 이런 빛을 받는 부분이 유기물층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나노 크기의 산화물 입자를 이용해서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이 자 20%인데 자, 이론적으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자 50% 정도의 변환 효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구조인데 자 왼쪽에는 이렇게 전극이 있고 자 오른쪽에도 전극이 있고 그렇죠? 요게는 자 여기 그 염료가 붙은 요런 산화물 요런 게 있고 그죠? 요게 요 안에 입자들이 자 나노 입자가 여기 또 전해질이 흘리고 그래서 자 염료가 붙어 있는 요 산화물 크기가 나노 크기인데 요 크기가 효율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노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요 전류가 어떻게 잘 흐를 수 있냐라고 그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양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는 뭐냐? 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자, 수소, 그리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열과 전기를 이용하는 거다. 수소는 우리가 이제 H2라고 하죠. H2. 수소 기체. 산소는
O2라고 하죠. 산소 기체. 자, 보면 자, 두 개의 정극인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러니까 자, 요게 연료 전지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양극 요 판때기가 양극이고 가운데 반대편 판때기가 음극이에요. 음극이고 요 사이에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전해질이 전기를 흐릴 수 있는 어떤 액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뭐 근데 요게 전해질이 어떤 거를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연료전지의 효율이 달라져요.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자, 이 전해질은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이 있는 구멍이 있고 이런 구조 전해질은 전기 생산 효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양극 쪽에는 수소가 공급되고 음극 쪽에는 공기, 즉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는 그렇죠? 질소, 산소 등등등 있잖아요. 내 기억에는 질소가 한 70% 들어있고 산소가 한 30% 들어있다고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해주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 열이 또 나와요. 열. 또 이 열을 또 이용하면 되겠죠? 자, 조금 이쪽 이과 계열이 이지 않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 플러스극, 양극, 자, 음극, 마이너스극인데 양극에서는 자, 수소 기체가 이렇게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분해돼서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내고 그렇죠?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극 쪽으로 가서 여기 음극 있죠? 요거 음극 쪽에 공급을 해줘서 이 산소 기체와 이 수소 이온 기체가 만나서 이렇게 물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연료전지 반응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해질을 자 이렇게 어떻게 좀 크게 선명하게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고 요 안에 요 동그란 게 안에 있는데 여기 안에 뭐 친수성 술폰산 겹사슬 덩어리 주위에 자, 물이 모인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사슬들의 요런 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물을 좋아해요.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맺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을 우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전혀 공해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염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면서 그리고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기체, 공기이기 때문에 연료 걱정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만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공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지금도 개발하고 있지만은 자, 다음 세대 차세대 자동차에 연료전지의 자동차가 유력하다. 요즘에 뭐 연료전지도 하지만은 뭐 수소 자동차도 하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료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해질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이 연료전지의 효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나노 구조를 가지는 전해질이 연료 전지의 특성을 좌우한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소주제를 좀 바꿔서 환경을 정화하는 나노 촉매. 자, 촉매죠, 촉매. 촉매인데, 자, 나노 크기를 가지고 있다. 자, 촉매가
어떤 입자가 나노 크기를 가지면 그죠? 표면적이 굉장히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뭐 정화하는 데도 쓰고 화학 반응하는 데도 쓰고 등등등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표면적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봅시다. 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나노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환경 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나노 기술은 자, 첫 번째, 자, 나노미터 크기의 촉매 입자를 사용해서 나노미터, 그죠? 오염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꾸기.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있으면, 그죠? 있으면 나노 촉매를 이용해서 이 오염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이런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나노미터의 기공을 갖는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기술이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요런 멤브레인이 막이에요. 막. 멤브레인인데 요 멤브레인 막을 그쵸? 자, 이 기공 점점점점점 이게 뭐라고 하지? 기공이라고 하면 좀 알아들 수 있나? 뭔가 구멍이에요, 구멍인데, 요 구멍이 나노 크기예요, 나노 크기. 가장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오염물질이 있으면 이 멤브레인에 통과시키면, 그렇죠? 통과시키면 공기는 통과하고 이 오염물질들은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공기도 정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액체, 오염물질도 여기 통과하면 여기에 그 이렇게 필터링 걸러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표면적이 큰 물질로 이렇게 잡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여기 세 개.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촉매 제조의 나노미터 기공체 내부에 자, 나노 촉매 입자를 코팅해서 넓은 표면적을 갖는 촉매를 만드는 기술로도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환경 정화를 하는 나노 촉매 봅시다. 자, 좀 천천히 같이 봅시다. 자, 나노미터의 크기의 촉매 입자는 이미 우리가 알지만은 자동차나 발전소에 폐가스 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 자동차 배기 할 때 여기에 저 귀금속 촉매를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매연을 무해한 어떤 기체로 정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촉매 입자로는 주로 탄소계, 그다음에 이산화 티탄계 요 두 종류가 사용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나듐 V라고 원소인데 텅스텐과 같은 금속 입자를 혼합해서 정화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촉매의 작동 온도를 낮추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촉매가 그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죠? 그 에너지도 무슨 석탄을 때우고 뭐 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 온도도 올리는 것도 다 에너지고 그죠? 그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환경을 또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를 가지는 촉매 작용을 만들면 그죠?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정화 효율을 높이면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탄소계는 자, 물의 정화를 위해서는 자, 활성탄. 자, 우리 이거 많이 예전에도 한번 했죠? 활성탄.
활성탄 그때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그쵸? 팔만대장경에서도 그 목판의 지금까지 썩지 않은 이유는 이 활성탄 안에는 나노 크기에 갖는 이 구멍들이 송송송송 있어서 그죠? 요게 이제 뭐 습기를 빨아들이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그렇게 우리 배웠었죠? 자, 그래서 자, 탄속에는 물의 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활성탄과 같은 원리로 활성탄의 표면적을 넓혀서 표면 흡착을 극대화한다. 자, 표면적을 넓히게 하는 방법은 나노 크기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조금 오래된 것 같지만은 자, 지금은 아마 다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실용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LG생활건강, 그렇죠? LG생활건강에서는 한남대학, 뭐 서울대학교 공동으로 해서 구형의 어떤 공 모양의 코어 쉘 구조를 갖는 다공성 실리카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속이 빈 형태의 나노 카본볼을 대량으로 합성하여 냉장고, 에어컨 등의 탈취, 그다음에 실내 오염 공기 정화용 등으로 사용했다. 여기 밑에 보면 요게 이제 나노 카본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작은 거죠? 나노 크기죠, 나노 크기. 그러니까 요 코어쉘, 그러니까 뭐 가운데는 좀 뚫려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둥그렇게 어떤 나노 크기를 만들고, 그렇죠? 거기 바깥에다가 또 다른 어떤 물질, 여기 나노 크기를 해서 이렇게 덮어서 요런 게 이제 여기 나노 크기니까 속을 비게 만들면 그만큼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속이 꽉 찬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탈취, 그리고 공기 정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노 카본.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자, 이산화티탄계 촉매. 이산화티탄계. 좀 어렵다. 그렇죠? 말이. 그렇죠? 이산화티탄계 촉매는 자, 뭐냐? 자, 새집 증후군 제거용이다. 그래서 자외선 작동함. 즉 자외선은 에너지가 강한 어떤 빛이죠. 그래서 요 에너지가 강한 자외선에서 작동하는 광촉매, 광에 의해서 작동하는 광촉매가 있다. 그래서 이 과시광선에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작죠, 자외선보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낮으나 최근에는 이산화 티탄에 다른 종류의 반도체 물질을 첨가해서 그리고 가시광선에서도 어느 정도 효율을 높이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거는 아마 실현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산화티탄 이 촉매는 자, 태양광을 이용하여 물에서부터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생산된 수소와 산소를 연료전지 등에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티탄 이 촉매를 이용해서 우리 주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물. 그렇죠? 물을 이렇게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 이렇게 요거를 분리해내서 요 분리한 것을 따로따로 담아서 그쵸? 아까 전에 말한 연료전지 그쵸? 연료전지에 이렇게 원료 공급원으로 이렇게 공급하면 그죠? 여기서도 열과 물이 나오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산화티탄. 중요한 촉매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산화티탄계 이 나노 촉매는 빛이 없어도 200에서 400도에서 활성화돼서 촉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도가 굉장히 높죠. 아까 말했죠. 어떤 반응을 자, 시작하는데 온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으면 이 온도를 올리는 게 에너지를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자, 석탄을 많이 떼서 환경 오염을 많이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아무리 이산 티탄 이렇게 나노 촉매가 좋아도 그죠? 그러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200에서 400도에서 활성화되어 촉매 작용을 하지만 그죠? 이 온도를 이 200도 이하 그죠? 진짜 막 지금 주위 우리 온도에서 작용하는 이런 것들 만들면 좀 어, 굉장히 큰 엄청난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 온도를 200도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제 발전소 폐가스 그리고 중에 오염가스를 정화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핵심 기술이다. 근데 온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이 촉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촉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자 여기 반응물이 있고 여기 생성물이 있으면 그죠? 요게 에너지고 그죠? 그러면 자, 이 반응물, 생성물.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요, 요 벽을 넘어야 돼요. 요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촉매를 사용함에 따라 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 있는 반응물들이 그만큼 적은 에너지로도 이렇게 반응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출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전기술에서 이산화 티탄 요 촉매 입자를 나노미터 구조로 미세화하고 텅스텐 등으로 이제 첨가해서 200도 C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다음 자, 그 다음에는 봅시다. 자, 멤브레인에 대해서 좀 봅시다. 환경을 청화하는 나노 촉매에서 이제 멤브레인. 자, 수나노에서 수십 나노 크기의 기공을 갖는 기공. 이게 뭐라고 해요? 구멍이라고 했죠? 구멍. 기공을 갖는 멤브레인. 여기 있죠? 이게 멤브레인인데 여기 이 구멍들이 수십 나노, 수나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크기를 갖는 요 입자들만 통과하고 남은 입자들은 자, 통과하지 못하겠죠? 즉 필터링이 되죠. 필터링. 응? 기공을 갖는 멤브레인을 사용하면 아주 작은 불순물도 걸러낼 수 있지만, 그죠? 아주 작은. 그렇지만은 이 기공이 나노미터 수준으로 크게 가지면 계속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계속 막히죠. 그래서 우리 뭐 에어컨 필터, 자동차 에어컨 필터도 한 6개월에서 7개월 계속 사용하면 그 필터 안에 그 불순물 때문에 막히잖아요. 그래서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그 멤브레인, 나노 크기를 갖는 기공을 갖는 멤브레인도 불순물로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나노 과학자들은 어떻게 요거를 개선하려고 했냐? 자, 멤브레인의 구조를 계층화한다. 그래서 큰 크기의 기공을 갖는 막층으로부터 나노미터 수준의 기공을 갖는 막층까지 여러 층을 갖는 구조물을 개발 중에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는 뭐 이렇게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런 어떤 입자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걸려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멤브레인은 요거를 걸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적당한 구멍을 크기를 갖는 멤브레인을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거보다 작은 기공을 갖는 멤브레인을 만들고 세 번째는 뭐 더 작은 크기의 멤브레인 만들어서 요거를 1차 필터, 2차 필터, 3차 필터로 해서 요 오염물질을 통과시킨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차와 2차 필터가 없을 시, 그렇죠? 3차 필터로 하면 이 기공이 너무 작아서 계속 막힐 거 아니에요, 쓰다 보면. 그렇죠? 근데 이 막히기 전에 요 1차 필터와 2차 필터를 같이 순차적으로 대서
이렇게 큰 거는 먼저 큰 필터로 거르고 그 다음에 작은 필터, 그 다음 작은 필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 필터의 수명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응? 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구조의 멤브레인은 잘 막히지도 않고 그리고 멤브레인으로부터 불순물들을 떨어내어 재사용이 가능하게 쉬워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브레인 표면이나 이제 기공 내부에 이제 나노미터 수준의 이산화 티탄 같은 촉매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잠깐 끊고 갈게요.